근데 유튜버 분들이 숫자는 조금 있으신데 막상 저도 이제 장부를 만들고 기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는 화려하지 않다. 법인 자동차. 네, 법인 자동차 표지판이 달라졌잖아요. 요걸 자꾸 주려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이제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많이 사서 자동차에 관련된 유지 보수 비용과 감가상각비 이런 거를 법인에 대한 비용으로 이렇게 떨궈냈어요. 그런 걸 좀 제재하기 위해서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차를 살 때 그 하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차감. 차에서 내릴 때 딱 그 기분.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느끼게끔 그렇게 제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디서 왔느냐? 프랑스 세법에서 따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굉장히 정교하고 합리적인 게요. 좋은 걸 다 따와요. 일본에서 좋은 게 있으면 일본에서 따오고요. 미국에서 좋은 게 있으면 미국에서 따오고요. 프랑스에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따오고. 이게 과세관청이 선진국들의 어떤 그러한 사례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일본, 미국, 프랑스 이렇게 많이 가져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제 생각에 뭐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장 조세 행정이 질서가 잡혀 있는 나라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정말 부가세 제도가 잘 정착돼 있거든요. 부가세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잘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럽이 부가세 선진국인데 그 유럽조차도 우리가 유럽에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더 세금 계산서라든지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걸 통해서 더 부가가치세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 그런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나라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랑 네. 법인이랑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세율로 봤었을 때, 세모로 봤었을 때 어느 경우는 개인으로 있는 게 맞고 어느 경우는 법인으로 있는 게 맞을까요? 약간 업종별로 다르고 도소매다, 뭐 내가 음식점을 한다, 내가 뭐 전문직이다 이런 것까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 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의 사업 형태가 법인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한 매출이 나오는 분들도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 있어요. 만약에 법인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하면 모두가 법인으로 하겠죠. 또는 개인 유리하다면 모두가 개인으로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법인도 개인도 있고 규모가 큰 개인도 있고 규모가 작은데 법인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케바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에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나오고 내가 2년 3년 됐으니까 내가 규모가 점점 커져. 그럴 때 한번 세무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게 다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하는 거를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대표님도 있고요. 법인으로 빨리 가서 뭐 법인 명의로 법인 카드 쓰고 법인 차 사고 이런 거를 또 원하시는 그런 대표님도 있고요. 또 직원이 많으냐 직원이 적으냐 내가 프리랜서를 많이 쓰냐 4대 보험 직원을 많이 쓰느냐 여러 가지 이게 형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적다 이렇게 다 대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케바케, 케바케다. 댓글로 이제 대충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유튜버나 네. 아니면 뭐 아프리카 BJ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제 동생 거래처 중에 굉장히 또 유명한 아프리카 BJ도 있고 제 거래처 중에도 유명 유튜버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치 케바케다. 같은 유튜버도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옷을 만든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 정장을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기성복 사도 되는데 내가 체형이 조금 특이하거나 내가 막 운동을 해서 우락부락해요. 근데 그런 분들 이 기분 이게 막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크게 이렇게 맞춰야 되고 또 똑같은 기성복 입더라도 나는 타이트하게 날렵하게 보이고 싶다 해서 타이트하게 맞추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세무는 맞춤복과 같아요. 맞춤 기장을 해야 되고요. 맞춤 솔루션이 나온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유튜버 분들이 숫자는 조금 있으신데 막상 저도 이제 장부를 만들고 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시는 유튜버 분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는 화려하지 않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기장을 맡길 정도 유튜버 분들이 이미 상위 10% 이내 유튜버 분들이실 텐데 그러나 생각보다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다.